무대 왼쪽에는 예술가의 작업용 책상이, 오른쪽에는 행정가의 사무용 책상이 있다. 예술가의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북 한 대와 재떨이로 쓰는 머그컵 하나, 작업에 쓰이는 도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고, 행정가의 책상에 역시 노트북 한 대와 유선 전화기 한 대 주변으로 각종 서류가 놓여 있다. 아직 아무도 등장하지 않은 무대. 행정가의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가 울렸다 멈추기를 반복한다. 전화기가 세 번째 울릴 때 행정가가 무대에 등장한다. 행정가는 손에 들고 있는 서류에 집중하느라 전화기가 울리는 걸 눈치채지 못한다. 그가 자리에 앉자 다시 전화가 끊긴다. 행정가는 그제야 불현듯 수화기를 집어든다. 네, 예술지원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조속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어딨지? 아래가 없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술지원팀 서운혜입니다. 우선 저희 예술지원 사업에 기하께서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 뭐였지? 맞다. 사과해야 돼. 귀하의 요구사항에 대해 더욱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적인 답변을 할 때는 유감스럽게도 기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누락된 사항이 있어 확인 후 다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술지원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기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엔드 전송. 데스. 감사합니다 써야 되는데. 사실 별로 감사하지도 않은데. 네, 예술지원팀입니다. 네, 팀장님. 네. 지금 막 올라가려던 참입니다. 네. 행정가가 퇴장하고 곧장 다시 전화기가 울린다. 아니 출근 전이라 안 받고 회의 중이라 못 받고 점심시간이라 안 되고 출장 중이라 또 안 되고 내가 메일을 보낸 게 벌써 몇 시간째인데 아직 답장이 왔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젠장, 아니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고 죄다 죄송하다, 감사하다 뭐 이런 말밖에 없잖아. 이러니까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거라고. 행정가의 책상이 전화기가 울린다. 그러나 역시 받지 않는다. 도대체! 여보세요? 드디어 받으셨군요. 아닙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술 지원 사업과 관련해 문의할 사항이 있어서요. 예. 잘 알죠. 그래서 제 담당자님께 메일도 써보고 또 전화도 넣어봤는데 이게 도무지 받질 않으셔서요. 예. 바쁘신 거 저도 잘 압니다. 잠시만요. 그렇게 바쁘면 직원이나 왕창 뽑든지. 네네네. 죄송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담당자분이랑은 언제 통화가 가능할까요? 지원 마감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아서요. 예?
예, 그래 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가의 책상이 전화기가 울린다. 행정가와 연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예술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울리는 전화기를 바라본다. 예술가가 퇴장하면 이번엔 누군가와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있는 행정가가 다시 등장한다. 아, 네, 팀장님이 급하게 회의하실 게 있다고 하셔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네, 죄송해요. 그 팀 일만으로도 바쁘실 텐데. 아우, 무슨 말씀이세요? 일부러 안 봤다뇨. 아까 메일에 답신도 보내드린걸요. 네, 지금부터는 자리 비울 일 없으니까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자리를 지키고 싶죠. 그나저나 설명이 이렇게 명쾌한데 지원 목적 명확하지, 지원 분야 명확하지, 내용도 명확해. 지원 신청 방법도 자세하게 설명해놨잖아요. 행정가의 유선 전화기가 울린다. 네, 예술지원팀 서운혜입니다. 아니요, 서운한 게 아니라 그 구름운의 바다해 서운혜입니다. 마침내 연결된 전화에 감격한 예술가가 종종 걸음으로 등장해 자리에 앉는다. 마침내! 예, 서운혜님 안녕하세요. 저는 메일로 문의사항을 보내드린 남도일입니다. 네. 남도일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부재 중이라서 좀 많이 기다리셨죠? 네, 많이 바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네, 선생님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요. 선생님. 찾았다. 이게 그러니까요. 여기 그 청년 예술 지원 사업에 관해서 말이에요. 네, 선생님. 그 청년 예술 지원 사업에 관해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우선 지원 분야에서 장르를 특정하여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융복합, 장르 융합, 탈경계를 모두 포함해서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 기존 장르 구분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예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데 융복합, 장르 융합, 탈경계의 차이가 무언가요? 네? 그건 예술가 분들께서 본인의 작업을 장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건 그에 상관없이 작업이나 작품 자체에 주목하겠다는 뜻에서 융복합, 장르 융합, 탈경계를 포함한 어떤 예술도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세 개는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단일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장르적인 다양성과 실험성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적은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단일 장르보다 융복합 장르나 탈경계 장르 그런 작업이 갖는 다양성과 실험성을 존중해서 거기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장르는 심사 기준과 무관한 것 같고요. 그 기존의 장르로 구분되지 않은 작업들까지 폭넓게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장르를 특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봐주시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장르에 무관하게 이제 지원하겠다고 이제 하죠. 이 사족처럼 달려있는 말 때문에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 부분은 좀 반영을 해서. 그리고 또 말이죠. 네. 그 지원 내용에 보면 말이에요. 창작 지원금은 최대 1,000만 원 이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최대 금액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지원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데요. 선생님이 하시는 작업에 들어가는 돈이 1,000만 원이라고 하시면 1,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고. 그럼 소요되는 금액으로 1,000만 원, 1,000만 원 든다 이렇게 책정하면은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1,000만 원을 쓰신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1,000만 원이 지원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항목별로 책정 수준이 적절한지를 살펴서 1,000만 원 이내 규모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가 본인의 사례비는 지원금 내 20% 이하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제가 1,000만 원을 지원받아도 사례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이 최대라는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건 그렇고 만약에 제가 기존에 단일 장르나 혹은 다른 장르로 작품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네. 만약에 이번에 새로운 장르의 작업을 처음으로 선보이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경우에 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우선 안내문에는 예술인으로서 데뷔 및 첫 작품 발표를 준비 중인 예술인에게 지원 자격이 있다고 설명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예술인으로 데뷔 및 첫 작품 발표를 준비 중인 예술인이면은 그러면은 예술인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술인이 되기 위해 준비 중인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잠시 전화를 끊고 제가 문의하신 내용을 찾아본 다음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전화를 끊는 건 안 돼요. 또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잖아요. 네. 혹시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사업 설명회 들어보셨을까요? 사업 설명회요? 아니요, 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네. 선생님처럼 저희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궁금하신 내용 전에 듣고 답변해드리는 사업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다음에는 지원해 주실 때 사업 설명회를 들으시고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제가 사업 설계하신 담당자분께 문의하신 내용을 여쭤보고 대답 드리겠습니다. 전화 끊는 건 아니죠? 네. 전화 끊지 마시고요. 잠시만 들고 기다려 주세요. 예. 전화 끊는 것만 아니면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일 보시고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선배님. 예술지원팀 서은혜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선배님께서 설계하신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청년예술 지원. 선배님은 디자인만 하셨다고요? 그럼 누가? 네. 그러면 그 선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선배님. 예술지원팀 서은혜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이번에 결혼하신다고요? 네, 그럼 당연히 가야죠. 저 다름이 아니라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예전에 선배님께서 설계하신 지원 사업이요. 청년예술 지원. 네. 선배님은 예전 사업 그대로 따라 하신 것밖에 없다고요? 그럼 설계는 누가? 네. 그 선배님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행정가의 내선 연결은 2차례 정도 더 이어지고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분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또 전화가. 네, 예술지원팀 서은혜입니다. 여보세요? 무대에 2개의 의자가 책상을 사이에 둔 채 마주보고 놓여 있다. 멀리서 전화벨 소리가 드문드문 들린다. 심사자가 다른 심사자들과 대화하며 들어온다. 심사자는 자리에 앉기 전에 책상에 놓여 있는 지원 서류들을 쓱 보더니 한 장 골라든다. 그러나 자신이 집어든 서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며 방금 먹은 점심 식사 메뉴에 대해 열성적으로 이야기한다. 요컨대 저는 스시는 아무 데서나 먹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 스시처럼 예민한 음식을 함부로 먹었다가는 맛에 대한 감각 자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침 저희 학교 근처에 시마스시라고 긴자에서 훈련받고 온 셰프가 오너로 있는 곳이 있어요. 팥팥, 눈을 감고 잡아도 정확하게 350개, 쌀알이 350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기술이 예술 아니면 뭐랍니까? 예술이 자고로 그런 건데 말이에요. 정확한 기회의 구현. 자, 어디 봅시다. 얼마나 정확하게 기회들을 구현하는지. 이게 지금 중견 작가 지원 사업에 신청한 작가들의 포트폴리오가 맞습니까? 예. 아, 오늘 신진 작가 지원 심사라고요? 예. 심사자의 일장 연설이 이어지기 직전에 예술가가 무대로 등장한다. 예술가를 발견한 심사자가 말을 멈추고 자리에 앉는다. 심사자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집중해서 읽는 신용을 한다. 지원 심사가 처음인 예술가는 쭈뼛거리며 심사자의 맞은편 의자에 앉는다. 심사자는 그런 예술가의 모습을 아닌 척 힐끔거린다. 예, 거기 앉으시면 됩니다. 예술가는 경직된 자세로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서도 눈동자만큼은 부지런히 움직이며 심사자들의 심기를 살핀다. 누가 봐도 긴장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지만 어색한 미소를 띠며 심사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 애쓰는 모습이라 오히려 가엾을 지경이다. 존 케이지식 자기소개입니까? 네? 아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셨으면 자기소개부터 하셔야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다원예술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남도일입니다. 학부에서는 조형예술을 공부했고 일본에서 유학 다니면서 가라타니 교수님 밑에서 아이, 보세요, 남도일 씨. 그런 건 지원서에도 다 적혀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오늘은 서류에 담지 못한 남도일 씨 작업에 대한 그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는 자리입니다. 예. 내가 방금 뭐라고 했는데요? 남도일 군? 남도일님, 제 말 이해했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심사가 처음이라. 처음이라고요? 여기 서류에 보니까 이전에 심사 지원 사업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 아니고. 네. 잠시 헷갈렸습니다. 아무래도 심사해야 될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서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다원예술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로. 잠깐, 남도일 씨. 아니. 남도일님, 작가세요. 예? 예, 저는 다원예술 작업을 하고 있는. 아니. 이 사업은 아직 작가로 데뷔하지 못한 사람들이 작업을 발표하면서 작가로 데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니, 남도일 씨처럼 이미 작가이신 분이 왜 이 사업에 지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력을 보니까 이미 미술로 전시회를 연 적도 있는 모양인데 그럼 이 사업의 부적격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학교에서 동기들이랑 같이 열었던 전시라 지원 자격에는 저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대학원까지 다닌 전공을 관두고 장르를 바꿔서 작업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미술이 적성에 맞지 않았나요? 대학원도 도중에 관두셨네요. 장르를 바꿨다기보다는 단일 장르에 국한된 작업에 제가 한계를 느꼈고요. 그래서 전공한 걸 바탕으로 경계를 확장하는. 일본에서는 가라타니 교수한테 배웠네요. 다른 선생님들도 질문 좀 하시죠. 예술가는 심사자의 오른편에 앉은 다른 심사자들로부터 질문을 들은 듯 그쪽에 시선을 집중한 채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거나 뭐라고 대답을 한다. 눈을 감은 채 팔짱을 끼고 있던 심사자가 고개를 꾸벅이며 존다. 그러다 잠에서 깬 심사자, 기지개를 켜며 하품하다 자신을 향한 예술가와 다른 심사자들의 시선을 느낀 듯 민망해하며 자세를 오므린다. 아니, 근데 남도일 씨가 하려는 그 다원예술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다원예술이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다원예술은 시각이나 청각에 이런 특정한 감각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신체의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경험의 폭을 아, 넓히려는 그 퍼포먼스 아트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하지만 그건 미술의 맥락 속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리고 미술 중에서도 특히 회화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퍼포먼스 아트로 장르를 바꾸셔서 잘하실 수 있겠어요? 뭐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퍼포먼스 아트는 오랜 시간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아왔기 때문에 이미 또 하나의 장르로서 규범과 형식을 갖춘 터라 그 다원 예술보다는 더 확장된 개념으로 조금 더 간결하게 설명할 수 없겠습니까? 네. 아니, 여기 있는 우리처럼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고 새로운 예술에 대해 누구보다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조차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작업을 관객들이 공감하고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남도일 씨가 작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입증해야 됩니다. 남도일 씨는 지금까지 작업적으로 성취한 바가 있습니까? 성취한 바요? 아니, 저는 이 사업이 제가 작가로서 작업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이도록 지원해주는 걸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데뷔한 적 없는 작가를 지원하는 거고요. 물론 그렇긴 하죠.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한테나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도일 씨가 이미 충분한 기량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업을 통해 그걸 꽃 피울 수 있다는 걸 저희한테 확인시켜 주셔야죠. 그건 이미 지원서에다 쓴 것 같은데요.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뭘 얼마나 더 보여드려야 믿으실지.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아무튼 지원을 받으려면은 어쨌든 지원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심사해야 되는 사람 몇 명이나 남았죠? 아이고 많기도 해라. 너무 많기도 해라. 남도일 씨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작업이 꼭 지원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보시다시피 남도일 씨 말고도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술가가 고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작업이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열변을 토한다. 심사자는 인심을 쓰듯 예술가의 이야기를 들으려 노력하다 이내 지루해진 듯 듣는 둥 마는 둥 책상에 놓인 다른 서류들을 뒤적인다. 수고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지원 사업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스스로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결국엔 자립할 수 있는 예술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럼 이만 나가보세요. 예술가가 퇴장한다. 심사자는 들으라는 듯이 한숨을 푹 내쉬며 이마를 짚는다. 나는 말이에요. 예술가들이 자기 작업에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아니. 우리처럼 애정어린 시선으로 자기들 말 다 들어주려고 온 사람들 앞에서조차 저렇게 소심했어요. 그죠? 어떻게 작업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려는 건지 답답하구만. 답답해. 심사자가 책상 앞에 놓인 서류들과 예술가가 앉았던 의자를 가지고 퇴장한다. 잠시 뒤 예술가가 다시 등장해 심사자가 앉았던 의자에 앉는다. 절망한 듯 책상에 엎드린다. 소통이 아니라 호통이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작업을 하는 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원을 받아서 데뷔해봤자 한 해 살일 뿐. 올해가 끝나면 또 지원을 받아야 될 텐데 그땐 또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무능하다고 호통칠까? 두려워. 세상에서 가장 들어가기 싫은 문이 회전문이라니. 답답하다, 답답해.